안녕하세요. 시우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들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학 수업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중학 수학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안 쓰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수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계적인 학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알아야지 요거를 다져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등 수학을 하다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 꼭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이 문제를 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싶은 개념들을 모아서 선생님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비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개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세요. 비와 비율 6학년 2학기 때 비례식과 비례배분. 선생님 비례식과 비례배분 강의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잘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셔야 되고, 물론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1학기 때 비와 비율 단원이 있어요. 그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B라는 친구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B. B가 뭐냐면 내가 어떤 두 수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지. 그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요 땡땡, 요 땡땡 기호를 써가지고 어떤 두 수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B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어떤 두 수가 있어. 두 수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2하고 3인데 2하고 3이라는 수를 비교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죠. 표현을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어떤 두 수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표현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B라고 부르더라. 그럼 이거 읽어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2대 3, 2대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혹은 이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던데 혹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요거 한번 보고 올게요. 예를 들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놓은 거를 봐주시면 지금 사과수랑 귤의수를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비교한 것을 이렇게 B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과가 3개가 있고요. 귤이 4개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걸 비교해서 B로 나타내면 사과가 3개 있어요. 귤이 4개 있어요. 그걸 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B야. 그지? 그럼 얘를 읽어주실 땐 어떻게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3대 4라고 읽어주거나 혹은 B니까 3과 4의 B라고 읽어주거나 혹은 3의 4에 대한 B, 4에 대한 3의 B 이렇게도 읽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친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3대 4랑 4대 3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요거까지는 뭐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에 대한 3의 B를 뭐 4대 3 요렇게 나타내는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이 4대 3이랑 3대 4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3대 4랑 4대 3은 얘는 사과를 먼저 쓴 거고 4대 3은 귤을 먼저 쓴 거잖아. 이거 순서도 상관이 있어요. B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계속 나중에 비율도 보실 거고 다룰 거지만 앞뒤 얘네들 자리 바뀐 게 전혀 다른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이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오는 친구, 뒤에 오는 친구 순서 지켜주는 거 매우 중요하기도 해요. 그럼 이 대한이란 표현이 들어갈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보시면 지금 요 대한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대한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요 친구를요,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뒤로 보내세요.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3대4. 또 요것도 대한 찾으세요. 이 대한 앞에 오는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뒤로 보내세요. 땡땡 뒤로 보내시고 나머지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대한이란 표현이 없으면요. 그냥 앞에서부터 3대4, 앞에서부터 3대4 요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야기죠. 2대3이랑 3대2는요. 서로 다릅니다. 오케이? 3대2와 2대3은 전혀 다른 친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뒤에서 기준양 비교하는 양 이야기할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로 한번 살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B는 뭐라고요?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더라. 자, 여기 확인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가위의 수와 지우개의 수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위 세보세요. 가위 몇 개예요? 6개예요. 지우개 세보세요. 지우개 5개예요. 지금 보세요. 가위의 수에 대한 지우개 수의 비. 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 바로 앞에 오는 친구를 무조건 땡땡 뒤에 오면 된더라. 그치? 그러면 가위의 수를 땡땡 뒤에 여기에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지우개의 개수를요, 앞에 보내서 5대6 요렇게 비교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볼까요? 지우개 수에 대한 가위의 수에 비해. 자, 대한 찾았어요? 이 대한 바로 앞에 오는 친구가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뒤로 보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우개 수 5개를 뒤로 보내고, 맞죠? 그리고 가위수를요, 앞에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6대5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6과 6대5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르게 비교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확인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확인 2번 문제 보시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의 10에 대한 대한 찾았어. 아싸. 대한 바로 앞에 오는 친구. 20이 땡땡 뒤에 가면 되고요. 3이 앞에 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대 10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2번 8과 5의 비. 자, 대한이란 표현이 없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그대로 숫자들을 순서 지켜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8대 5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B가 어떤 두 수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순서 바뀌면 전혀 다른 B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자리 바꾼 B는요, 전혀 다른 B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걸 알아보기 전에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놓은 B 2대3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수를 비교하는 거잖아. 이 B라는 거는 어떤 두 수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가 기준이에요. 땡땡, 규칙입니다.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준양이라고 보통 부르죠. 기준양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요 2는요,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다시,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가 기준이 되는 기준양이고, 앞에 오는 친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대3이라는 요 비에서 3이 기준양이 되는 거고 2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랑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날 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때, 선생님은 세 개를 만들었는데, 나는 세 개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친구는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는요, 적게 만든 거예요? 많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에 비해서는 하나 적게 만든 편이죠. 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난 너에 비해서 적게 만들었네. 비교되는 그런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비율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비교하는 것을요, B 2대 3 자체가 어떤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표현인 거지. 어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처럼 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자, 비율은요, 비교하는 양에서 기준량을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비교하는 양에서 기준량을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세모 대 네모라는 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뒤에 오는 친구가 선생님이 기준량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앞에 오는 친구가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세모, 나누기, 기준량, 네모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분수란다. 나눗셈을요, 분수로도 고칠 수 있어요. 하셨을 겁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느냐?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를 분모로, 앞에 오는 친구를 분자로 이렇게 보내면 분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분수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비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비율이라는 것은요, 결국 비를 하나의 수로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 근데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사실 소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놓고 있죠. 어떤 예를 들어놓고 있냐면 3대 10이라는 요 비를요. 내가 하나의 수, 비율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뒤에 오는 게 기준량, 앞에 오는 게 비교하는 양. 그래서 비교하는 양에서 기준량을 나눠준 거인데 요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를 분모로, 앞에 오는 친구를 분자로 보내서 10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분의 3은 소수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0.3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 있거든요.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를 보시면 검은 바둑돌수에 대한 흰 바둑돌수의 비율을 구하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흰 바둑돌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요. 검은 색깔은요, 5개 있습니다. 자, 1번 물음 보시면 검은 바둑돌수에 대한 흰 바둑돌수의 비. 자, 대한 앞에 오는 이 수가 바로 뒤에 간다라고 했었죠. 땡땡 뒤에 온다. 그럼 검은 바둑돌수 5가 땡땡 뒤에 와야 되고요. 3은 앞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B는 3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준량은 뒤에 오는 5가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은 앞에 오는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검은 바둑돌수에 대한 흰 바둑돌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요거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하는 양 앞에 거 글자가 안 이뻐지게. 나누기
뒤에 오는 거 기준량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를 분모로, 앞에 오는 친구를 분자로 올려서 5분의 3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율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부분, 사용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율, 비와 비율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볼게요. 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비가 뭔지를 배웠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이제 비율이 뭔지, 나타내는 거 배웠어요. 그죠? 이제 그 비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비율. 자, 보세요. 요거를요, 선생님이 B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바로 앞에 오는 걸린 시간이 땡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온다라고 했었죠. 걸린 시간. 그러면 이동 거리는 앞에 오면 돼요.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B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비율로 나타내자. 그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오는 이동 거리에서 뒤에 오는 걸린 시간을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비율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요거를 생활 속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속력. 들어보셨죠? 이 속력이 빠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비율로 통해서 빠르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앞으로 속력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결국 이 속력도 뭐였어요? 비율이었던 거예요.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비율이었던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놓고 있죠. 100m를 달리는데 20초가 걸렸을 때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율은, 요 비율은 걸린 시간분의 달린 거리니까,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20초가 되죠. 그죠? 20초분의, 이동한 거리는 100m예요. 그지?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나타내면 5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단위로는요, 미터, 퍼, 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선생님이랑 단위 공부할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때는 요게 사실 요거거든요. 요 분수, 요걸 살짝 기울여 놓은 거예요. 그때 분모에 여기 초가 오고, 분자에 요 미터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피드가, 속력이 20분의 100, 약분해서 5, 미터 퍼 초라고도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인구 밀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인구 밀도도 결국 비율이었어요. 어떤 비율이냐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구 밀도라고 불러줘요. 뭐 뉴스나 뭐 사회 교과서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회 교과가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인구 밀도는 뭐라고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 지금 대한 앞에 넓이가 오잖아요. 그죠? 요걸 비로 먼저 나타내 주시면 넓이를 땡땡 뒤에 보내셔야 되고요. 대한 앞에 오니까. 그 다음에 인구를 앞에 보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비율로 바로 나타내 볼게요. 원래 인구 나누기 넓이를 분수로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분모로 넓이분의 인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동네 있잖아요. 다른 도시들 간의 인구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거 보시면 가마을, 나마을이 있어요. 가마을의 인구는 3,750명, 나마을의 인구는 4,600명이 있어요. 이때 가마을의 넓이는 3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나는 4제곱킬로미터가 돼요. 그지? 그러면 일단 절대적인 인구는 나가 더 커요. 그죠?
그리고 넓이, 땅의 넓이도 나가 더 커요. 그럼 인구 밀도를 볼게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즉 넓이분의 인구를 볼게요. 넓이가 3이니까 3분의 3,750을 약분해 주시면 1,250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분의 인구 4분의 4,600을 하니까 약분해서 1,1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인구 밀도가 얘가 더 크잖아요. 1250이 1150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밀도가 모여있는 정도거든요. 과학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실 텐데 모여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1200 이게 더 크다는 게 같은 면적,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 같은 넓이에 사람이 누가 더 많이 사냐, 가마을이 더 많이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 같은 넓이만큼의 땅이 있으면 가마을과 남마을의 같은 넓이만큼 땅이 있으면 가마을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구 밀도도 뭐였어요? 비율인 거잖아요. 그지? 자, 포도주스 요런 이야기 해볼까? 주스? 여러분 주스 좋아하세요? 선생님 주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좋아합니다. 포도 주스. 보시면 여기서는 얘를 포도 주스로 드러났어요. 지금 포도 주스 양에 대한 포도 원액의 양의 비율. 요거를 우리가 비로 먼저 나타내 보자. 땡땡을 기준으로 대한 앞에 포도 주스 양이 있죠. 그죠? 포도 주스 양이 땡땡 뒤로 가면 되고요. 포도 원액이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죠? 포도 원액. 원액이 원액이 뭔지 아시죠? 원액이 그냥 포도에다가 물 하나도 안 섞은 거, 그냥 포도 그 자체를 이제 원액이라고 불러줍니다. 포도 원액이라고 불러주고, 이 포도 주스에는요, 포도 원액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설탕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도 타야 되잖아. 그지? 물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는 게 포도 주스예요. 포도 주스에는 포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섞여 있고 설탕도 섞여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칼슘, 미네랄 뭐 이런 것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섞여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요거를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비율로 바로 나타내 보자. 땡땡 디오는 요거를 분모로 보내시면 돼요. 포도 주스 분의 포도 원액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가주스, 나주스가 있어. 가주스의 포도 원액은 100, 나주스의 포도 원액은 60이야. 원액은 얘가 더 커. 얘가 더 많아. 그지? 포도 주스를 볼게요. 얘는 400ml의 원액이 이렇게 들어간 거였고, 나는 200ml의 원액이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 포도 주스 전체 양도 얘가 더 크긴 하죠. 가가 더 크긴 하죠. 그래서 비율을 한번 구해봤어요. 얘는 주스분의 원액이 400분의 100 돼서 약분해서 0.25 나오고요. 얘는 주스분의 원액이 200분의 60이 돼서 0.3이 나오고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진하기로 따졌을 때 이 포도 주스의 진하기, 그러니까 포도 주스가 들어있는 정도가 진하기가 되는데, 선생님, 미안해요. 포도 주스에 포도 원액이 들어가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진하기가 더 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진하기예요. 포도 주스의 진하기입니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이 나가 포도 양이 더 많게 들어간 거예요. 나가 포도 양이 더 많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더 진한 포도 주스는 나가 된다는 거. 이렇게 포도 주스 진하기도 어떤 뭐 과일 주스에 대한 진하기도 이렇게 비율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 이거 말고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데. 그지?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어. 그리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 보시면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동안 160km를 갔어요. 자동차에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자, 대한 앞에 오는 요 친구가 땡땡 뒤로 와야 되잖아요. 이걸 비율로 바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분수로 고쳤을 때, 이 비율 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에 오면 돼요. 자동차에 걸린 시간, 분자에는 거리, 요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속력의 개념이 된다라고요. 이렇게.
자, 그럼 1번.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비교하는, 분자에 가는 게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와야 되니까 거리가 160km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은 160km가 되는 거고요. 이때 왜 콘텐츠 이미지가 이거 뜨지? 미안. 음, 왜 그런지, 됐다. 음, 기준량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2시간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을 구해주시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2시간, 비교하는 약이 160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거 약분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약분해서 80, 빠르기가 80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백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백분율도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어떤 비율을 우리가 특별히 백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기준량을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읽을 때는 퍼센트라고 읽어주는데 얘가 왜 이 기호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가 아니라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기준량을 100으로 본 때의 비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100을요, 100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를요, 기호로 만든 거야. 기호를 어떻게 만들까 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운데에 끼워둘까? 그럼 010? 여러분 휴대폰 번호 다 010으로 시작하죠?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010 기호 느낌보다는 그냥 숫자 느낌이 나잖아요. 수 느낌이 나잖아요. 누구 전화번호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1을 살짝 기울여왔죠. 기울여가지고 요렇게 기호로 만든 거예요. 그죠? 100이라는 의미가 담긴 기호인 거지. 다시 한번 백분율은 비율은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 분모에 있는 그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었을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백분율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생활 속에 진짜 많이 쓰는데 기준량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뭐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준량이 서로 달라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기준량을 다 100으로 맞춰보고 비교하는 양을 비교하면은 훨씬 쉽거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분모를 100으로 만들었었다고 하니까 그 비율을요, 비율의 분모, 즉 기준량을 어떻게든 100으로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비율 100분의 81은요, 쓸 때는, 이 100분의 81은, 쓸 때는 81% 이렇게 읽어주실 거고요. 읽을 때는 81%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간혹 이제 몇 프로라고 읽어주셔도 되는데 교과서에는 퍼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100분의 1 전체를 100등분을 해가지고 한 개만큼 가져가는 게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1이에요. 기준량이 뭐예요? 100이잖아. 100이라는 것은 전체가 100등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100등분이 있는데 그때 비교하는 양은요. 이때 100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개만 쓸 거야. 비교할 거야. 그거를 비율로 만들면 100분의 1이 되는데 그거를 100분율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0분의 81 같은 경우에를 퍼센트, 분모가 100이잖아요. 그죠? 1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분자, 비교하는 양만 써서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57, 100분의 57을요. 이 비율을 내가 퍼센트로 한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100이 됐잖아요. 아싸, 분모가 100이 됐을 때는 그대로 두시고 비교하는 양만 가져오셔서 퍼센트. 57%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57%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00인 경우라서 분자인 비교하는 양만 그대로 따와서 단위 붙여서 퍼센트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모가 100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든 분모를 100으로 만드시라고요.
만들어 볼게요. 20분의 3을요, 100분율로 만들 거예요. 그럼 기준량이 100이 될 때의 비율이니까 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 거예요. 20에다가 요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지? 그걸 이용하실 건데 20에다가 5를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럼 분자에도 5를 곱해 주셔야 되죠. 그지? 그럼 20분의 3에다가 분모분자에 5를 곱했더니 분모는 100, 분자는 5, 3,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분모가 100이니까 100은 이렇게 기호로 단위로 나오게 되는 셈이고요. 이때 분자, 비교하는 양만 이렇게 뚝 떼와서 100분이란다. 그냥 15%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쉬운 방법.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긴 하죠. 이 비율에다가 드립다 100을 곱해 주셔도 됩니다. 100을 곱해 주시면 15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퍼센트 기호 붙여가지고 15%라고 나타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어떻게든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서 분자만 가져와서 퍼센트를 붙인다. 혹은 비율에다가 드립다 100을 곱해 주시면 퍼센트가 바로 나와요. 바로 퍼센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퍼센트 기호만 붙여주면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퍼센트를요, 비율로 나타내는 거. 도로 비율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놓고 있죠. 예를 들어 39%는요, 바로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얘는 분모 기준량을 100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양이 되는 비율이니까 100분의 39라는 비율로 고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뭐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39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지? 하실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 확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분율을 읽거나 백분율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백분율을 읽어달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16?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퍼센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까요? 16%. 그래서 선생님 순간 이 16을 한글로 쓸지 숫자로 쓸지 고민을 했어요. 자, 43%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얘는 43, 기호 어떻게 된다고요? 짝대기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3%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확인 2번 문제 볼게요. 비율 5분의 1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라고 하네요. 일단 기준량인 분모를 어떻게든 100으로 만드는 방법. 얘는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5에다가 20을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분자에도 똑같이 2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20 곱하기 20은 20 곱하기 20이래. 2 곱하기 20은 4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분의 40을 퍼센트로 나타내 주시면 분모가 100일 때 의 분자 비교하는 양을 넣어주시면 되고 40 그리고 기호 퍼센트를 붙여서 40%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방법 2를 볼게요. 방법 2는요.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그냥 드립다. 이 비율 얘가 이 비율에다가 드립다 100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이 훨씬 쉽긴 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쓰실 거긴 합니다. 앞으로. 요거 약분되죠? 분모랑 여기 있는 자연수는 약분이 됩니다. 5일은 5, 5, 20 이렇게. 2 곱하기 20은 얼마? 40. 그래서 40%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확률이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분율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무언가 편리합니다. 그럼 무언가 편리하게 되는지 한번 백분율이 실제 생활 속에 활용되는 예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단 할인율 우리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영이나 혹은 마트나 이런 데 물건을 사러 가면 할인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할인하는지를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부르거든요. 할인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친구들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공책. 요즘 500원짜리 하는 공책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 다 1000원 이상 아닌가? 500원짜리 공책을 내가 할인해서 400원에 팔 때 이 공책의 할인율. 자, 여기서 할인율이란 게 뭐냐면 이거를 깎아줬잖아요. 얼마만큼 깎아줬어요? 이 100원만큼 깎아줬어요. 이 100원이 백분율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교하는 양인지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면 그게 얼마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불러줘요. 깎아준 것만큼의 백분율을 할인율, 할인해준 것만큼의 백분율. 그거를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그지? 이 100원. 요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실 때는요. 전체 내가 어디에서 100원을 깎아준 거야? 전체 500원에서 얼만큼? 100원만큼 깎아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비율이에요. 어, 원래 금액에 대한 할인해준 금액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분모가 100으로 만들 수 있네요. 분모 분자에 100으로 나눠주시면 100이 아니라 5로 나눠주셔야죠. 미안해요. 5로 나눠주시면 얘는 100으로 약분되고 얘는 20으로 약분되죠. 이렇게 100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100일 때의 분자값, 이 비율을 백분율로 20%라고 하거나 혹은 이 500분의 100에서 100을 바로 곱해주셔도 백분율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약분이 되죠. 그지? 5가 되고 5일은 5, 20으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자에 20만 남은 거니까 20%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할인율은 20%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할인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득표율. 여러분 이제 반에서 요즘에 선생님 어릴 때는 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학교도 되게 많더라고요. 반에 우두머리 선생님을 제외한 반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를 선생님 어릴 때는 반장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반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득표율 득표율이 뭐냐면 전체 투표한 사람 중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게 이제 득표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가 후보가 86표를 얻었대요. 득표했다는 게 얻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시면 200분의 전체 200분의 비교하는 양 86, 기준양이 200, 전체 기준양 200이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은 86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2로 약분해가지고 분자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혹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2로 약분되죠. 2랑 86이 약분되죠. 2는 2, 248, 236. 그래서 43%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어려워하는 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 소금물의 진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하기는요, 예를 들어서 물이 똑같이 100g이 들어있어요. 100g이 들어있는데 이 100g 안에 소금을 얘는 10g을 넣었고 얘는 20g을 넣었어요. 물 양은 똑같은데 얘는 소금을 더 많이 넣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더 짜겠지. 더 짜다는 의미가 뭐냐면 더 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금의 진하기. 이 소금물의 진하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앞으로 농도라는 표현으로 써줄 겁니다. 이 농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얼만큼 진한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었어요. 소금 25래. 75g을 녹여서 소금물 300g을 만들었을 때 소금물의 진하기. 이때 기준양은요. 이 전체 소금물의 양이 들어가면 돼요. 이 소금물 안에는 순수한 소금, 이 75g, 순수한 소금 있잖아요. 그냥 순수한 가루소금이랑 순수한 물, 아무것도 안 탄 물. 걔네들을 합쳐서 300g이 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체 300g 안에 소금 비교하는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75g인 거지. 그럼 비율로 따지면 300분의 75가 되고요. 이 300분의 75를요. 백분율로 나타내시면 곱하기 100. 늘려주시면 되죠. 혹은 3으로 나눠지니까 3으로 약분을 해가지고 기준량 25% 하셔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약분을 해서 3이랑 75 약분을 해도 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붙여주시면 돼요. 주의해 주실 게 백분율로 나타내실 때는 항상 이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안 붙이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800원짜리 과자를 할인하여 600원에 판매할 때 과자의 할인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첫 방법을 아까 선생님 위에서 할인율 할 때 방법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방법 두 번째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800원에서 600원을 빼면 내가 200원을 안 낸 거겠지. 깎아준 거겠죠. 그죠? 그럼 이 깎아준 요 금액에 대한 할인율은 뭐냐면 전체 그게 800원에서 200원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럼 기준량이 800이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이 200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 주시려면 요거를 약분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100을 드립다 곱해 주셔도 돼요. 오케이? 약분 한번 해볼까요? 얘를 먼저 약분할게요. 200으로 약분되죠. 얘는 1, 얘는 4. 그리고 4랑 여기 100이랑 4로 약분된다. 4, 1은 4, 4, 2, 8, 4, 5, 20,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5%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할인된 판매 가격은 원래 그게, 이 할인된 판매 가격이 뭐냐면 실제 내가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내야 하는 돈이에요. 800원에서 200원 깎아서 600원만 내면 되잖아. 그지? 깎아서 내는 돈을 할인된 판매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가 내야 실제로 내는 돈. 그럼 이게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보자. 백분율로 나타내 주시면 800분의 600 곱하기 100을 해주셔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 75%가 돼요. 요 계산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얘는 200으로 약분되니까 236, 248 이렇게 약분되고 4일은 4, 여기 25 약분되고 25랑 3을 곱해주시면 75가 되고요. 백분율은 꽉 찬 게 100이거든요? 100분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100일 때, 기준량이 100일 때의 분자,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실제 내야 되는 돈이 75%면, 그럼 깎아준 금액은 이 100%에서 75%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푸셔도 되고 요렇게 푸셔도 되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2번 문제를 보시면 투표에 200명이 참여해서 현수가 42표를 얻었을 때 현수의 득표율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득표율은 전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몇 표를 얻었는가. 기준량이 4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백분율로 만들어 주시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네. 1은 100으로 약분되죠. 얘랑 100으로 약분돼서 얘는 1이고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약분되네요. 1은 2, 2는 4, 1은 2. 그래서 21%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